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항공유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치솟고 유가가 치솟고 유가 중에서도 항공유가 더 치솟고 여러분 원유 중에서 말이죠. 가장 좋은 부분을 빼가지고 항공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항공유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원유에서 빼내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더 비싸죠, 당연히. 그런데 원유가 부족하니까 항공유가 당연히 부족하죠. 더구나 항공유는 저장하기 어렵답니다. 다른 것들은 저장이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뭐 경유나 이런 것들은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항공유는 저장 자체가 길게 할 수가 없답니다. 휘발성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비행기에는 질이 좋은 걸 넣어야지 질이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가는 난리 나니까. 그래서 원유 공급이 바로바로 안 되면 항공유가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유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말이죠. 미국 한 번 편도 여기에 유류 할증료만 55만 원이 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편도 한 번에만 유류 할증료가 7만 원이 더 든다. 그 비행기 값이 더 훨씬 더 오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항공유 지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유류 할증료가 상한선을 넘어설 이 정도고 미국행이 유류 할증료가 55만 원이 들 거라는 겁니다. 야, 이거 난리 난 거네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실상 비행기 셧다운, 운항 중단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행기 타기도 참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행 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어렵지만 이제 항공사, 여행사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말이죠.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이 국내 항공사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이 중국에는 말이죠.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가 200개나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좀 과장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항공사들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항공료까지 많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고 여행사도 사실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래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이런 유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항공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말 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유류 항공료 상한선이 470센트인데 지금은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533.32센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5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선도 뛰어넘었다 이거지. 업계에서는 말이죠. 항공료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지금은 18단계인데 이게 33단계가 되면 33단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 그냥 이어서 잘라야 돼 조금. 예, 3번은 30초. 음. 네, 하세요. 업계에서는 말이죠. 항공료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료 할증료가 33단계가 되면 미국 노선의 경우 현재 편도 30만 원에 유료 할증료가 붙는데 이게 55만 원 이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 값이 편도 최소한 25만 원 더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말이죠. 이 유료 할증료가 5만 원 수준인데 이게 7만 원까지 오르게 된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말이죠. 지옥문이 열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료 할증료는 33단계까지 있는데 이 33단계가 되면 지금보다 약 25만 원을 더 내서 55만 원까지 유료 할증료를 물어야 된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보다 2만 원 정도를 더 내서 7만 원까지 또 비행기 싹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크답니다. 원래가 이제 항공사에서 운영비의 약 30%가 이 항공료 값이랍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이 비행기 휘발유 값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33단계까지는 소비자하고 항공사하고 부담을 나눠서 하는 구조인데 33단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소비자한테 물리지 못한답니다. 그때부터는 다 항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대요. 이 치솟는 항공료 값을. 그러면 항공사는 땅바닥 삽니까? 결국은 셧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운항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3단계에 접어들면 승객 수요도 줄어들고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띄울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저비용 항공사는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전쟁은 지금도 일촉즉발입니다. 뭐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전쟁이 바로 끝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후티 반군까지 또 참전을 하겠다고 하고 홍해까지 또 막아버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항공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보관 기간도 오래일 수가 없고 등등의 이유로 바로바로 이게 원유 공급이 안 되면 바로바로 항공유 공급이 안 되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뛸 수밖에 없는 거고 항공료 값이 그렇게 되면 소비자도 여행 가는 또 소비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또 엄청난 부담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줄어들고 여행객이 줄어드니까 비행기는 또 그만큼 적게 띄울 수밖에 없고 꼭 띄워야 되는 비행기라 하더라도 워낙 이 항공료 값이 높으면 적자를 보면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줄일 수밖에 없고 하여튼 간에 좀 숨통이 트이던 이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에 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사실은 여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면 적어도 숙박, 그다음에 또 식사, 뭐 또 기념품, 뭐 관광, 뭐 등등등등 다 그게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좀 많이 여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행객이 그게 또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물론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뭐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여행도 가야 되고 또 사업 비즈니스 차 또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뭐 항공료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나프타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나프타를 갖다 전면 수출 금지를 시켰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게 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또 전면 수출 금지를 시키면 우리도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나프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나프타가 이게 부족하면 당장 의약품도 못 만들고 말이죠. 종량제 봉투라든지 뭐 지금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사재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사재기 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일부는 사놔야지 당장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자, 그럼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종량제 봉투를 사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정부가 말이죠. 전혀 문제 없다, 지장 없다.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보면은 말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측면이 강해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유리한 건 냅다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놓고 나서 조금만 불리하면 뒤로 빠져버리고 말이죠. 이재명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말이죠. 자기 지적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난리치고 막 알리려고 하지만 자기 조금 불리하면 싹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 SNS에도 쓰는 거 보면은 뭐 SBS를 갖다가 무슨 뭐 그런 거나 쓰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사실상 이 중요한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그 언급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말이죠. 우리 지금 배가 아직도 갇혀 있는데 호르무즈 배 아직도 못 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원유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가 상승 이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정말로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공료 값이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또 고언을 주시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강신업TV에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